자, 부활 초고를 건네준 부활 앞에 여러분 1897년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1882년에 제가 참회록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거 우리 고백록, 요즘은 보통 고백이라고 이제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백록 참회록을 쓴 게 1882, 그러니까 이게 48세 때인가요? 54세 산수가 서툽니다. 자, 54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술이란 무엇인가가 이제 97년인데요. 이것도 거의 이제 7순위 지금 다 돼가는 그런 69세인가요? 네, 놀라운 지금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은 톨스토이는 명백하게 2인분을 산 이제 작가인데 네,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나도 건강해가지고 제가 미리 당겨서 얘기를 하면은 그 스테판 츠바이크가 이제 그 전기를 이렇게 쓰는데요. 톨스토이 비롯하여 이제 여러 명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데 츠바이크는 본인이 소설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설보다는 이런 이제 전기에서 더 재주를 이제 발휘하게 된 그런 이제 또 특이한 케이스인데 자기만의 장르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츠바이크는 츠바이크대로 보여주고 그가 이제 톨스토이를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건강의 소유자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장수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볼테르도 그렇고 뭐 칸트도 그렇고 괴테도 장수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년 노년에는 그냥 이렇게 러시아어로 옐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냥 이제 간신히 이렇게 이제 존재만 하시는 거죠. 근데 톨스토이는 죽을 때까지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시고 그다음에 낯을 들고 풀을 베시고 심지어 뭡니까? 나 집에서 못 죽겠다고 나가서 나 죽겠다고 순례자로 내가 살다 죽겠다고 심지어 가출까지 어쩌면 출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까지 이제 감행할 정도로 대단한 이제 왕성한 체력의 소유자였다라는 거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부분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고백록하고 이제 예술론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제 두 가지가 톨스토이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순문학 텍스트 외에 일종의 이제 규모 있는 에세이로서 이제 다루는 저는 이제 다루는 그런 책인데 이 고백록의 경우에 사실 이게 50대에 썼는데 톨스토이는 50대에 처음으로 자기가 늙고 있다는 걸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건강했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가 약해가지고 고기도 잘 못 씻고 머리도 새고 기력도 쇠하고 그리고 이제 아르자마스의 공포인가 그게 여관인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어떤 톨스토이가 그 죽음의 육화 어떤 어떤 육체적인 공포로서의 죽음 그런 걸 느낀 것 같더라고요. 제 식으로 좀 풀면은 내가 죽을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어떤 선명한 깨달음이랄까 그런 이제 유한성에 대한 인식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게 좋다고 네. 내가 필멸의 존재이고 그래도 그걸 아침에 생각한다는 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더 열심히 살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의 그 과정이 톨스토이에게 딱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가 그 죄악이라고 생각한 이기주의라든가 기만, 특히 이제 그 사교계 생활을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그런 거를 이제 좀 멀리 하려고 되게 애썼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엔 항상 이런 사교계적인 교류가 나옵니다. 동료들이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인맥에 의존해요. 항상 누군가에게 부탁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고 전평 뭐 안나 까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시 그 19세기 러시아 귀족 사회의 풍경이었겠구나 생각하고 지금도 다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레퍼런스 체크를 하고 열심히 또 이제 청탁 전화를 하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향응 뭐 이런 걸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 예술론에서는 톨스토이가 이제 그 문학뿐만 아니라 베토벤이나 지금 화가는 잘 생각이 안 나, 렘브란트 아무튼 이제 많은 화가와 이런 예술가들, 작곡가들도 열심히 비판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어떠한 훌륭한 아름다운 예술도 그것에 도덕적인 함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해로운 거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근간을 이루는 게 감념론입니다. 즉 예술이라는 거는 그게 전파력이 있는 거예요. 예술은 뭐를 읽으면은 예를 우리가 바그너의 오페라를 본다. 그럼 우리가 그 바그너의 오페라에 감화돼서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 감염되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 세균에 감염이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예술 텍스트는 반드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향성을 지녀야 된다.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이제 발휘해야 된다. 좋은 균을 표현이 좀 그런데 좋은 균을 이제 전파시켜야 된다. 감염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이제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고를 할 때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러시아 작가들은 이 도덕에 대한 윤리에 대한 강박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예술은 도덕에 종속돼야 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종교, 신 이렇게 가요. 그거에 이제 종속돼야 된다. 이거는 고골,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뭐 공이 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뭐 남의 나라 문학이라 그리고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반대극도 있습니다.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 지상주의, 그 다음에 뭡니까 순수 예술 또 그런 게 있는데 그거하고는 이제 정반대되는 이제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억압의 굴레가 컸기 때문에 그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은 더 막 극단으로 아방가르드는 우리말로 전위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 더 극단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출판하고 나서 부화를 다 씁니다. 다 쓰고 1899년에 연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1899년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20세기로 가게 되는데요. 이 1899년에 나보코프가 태어납니다. 불가코프 이런 작가도 태어나고요. 자, 그래서 이제 20세기가 한편으로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톨스토이가 이게 부활을 쓴 거는 뭐 그 두호보르이라고 어떤 종파가 있어요. 그 그리스가 아니고 러시아 종교의 한 종파가 있는데 그들의 그 후원금을 이제 그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종교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걸로 돼 있는데 뭐 부활이 뭐 2, 30쪽짜리 여러분 소설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말 그 번역본으로 2권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거의 죄와벌 이제 수준의 분량인데 이렇게 이제 큰 소설을 쓰는데 동기는 그러했지만 종교사업, 사회사업 그게 동기였지만 역시나 이 어떠한 구상을 갖고 붓을 드는 순간 펜을 드는 순간 소설가 톨스토이가 또 치고 올라오는 거죠. 지금 거의 78년에 안나 까리니나 쓰고 지금 한 10년이 아니죠, 여러분. 한 20년을 8898. 네, 거의 20년을 말하자면 이제 이 손을 놓고 있었는데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미 땅 밑으로 들어가도 안 이상한 이제 그런 연령대에 또 그만한 이제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이제 톨스토이에게는 이런 재능을 주는 거죠. 소설을 쓰자마자 막 이렇게 완전히 뭐같이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이런 류의 소설입니다. 네흘류도프라는 이제 젊은 공작이 있어요. 30대 한 중반 34, 뭐 이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러시아는 그 제가 까라마조프한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배심원 제도인데 이제 이 네흘류도프가 이 동네 재판에 지금 배심원으로 이제 초청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딱 갔는데 딱 앉았단 말이에요. 앉았고 피고석을 딱 보는데 저 여자는 내가 어디선가 봤던 여자다. 알고 보니까 카츄샤 마슬로바, 카츄샤 까제리나 예까제리나 마슬로바, 까츄샤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필름이 다시 옛날로 싹 돌아갑니다. 그 옛날에 어린 시절에 고모 집에 이제 놀러를 갔는데 행랑채에 되게 예쁜 소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말하자면 달뜨는 그런 이제 한 15세 이하 수준의 이제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왔고 네흘류도프는 이제 더 자라가지고 군대를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상 톨스토이가 변명하는 거 있어요. 남 탓이다. 이거 되게 웃겨요. 톨스토이는 도덕군자로서 항상 남 탓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남도 네 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직역을 하자면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도 남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톨스토이 자신은 항상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항상 남 탓을 합니다. 여기 네흘류도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군대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귀족 장교들은 다 그렇게 놀았거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 네흘류도프가 그 당시 귀족 청년 장교들이 흔히 이제 겪게 마련인 그 이른바 타락을 겪고 다시 이제 이 고문의 영지로 왔더니 카츄샤도 그 사이에 또 이제 커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츄샤랑 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떠나요. 근데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뭡니까? 적인 거죠. 그냥 가벼운 이제 이거였고. 까테리나 입장에서 이제 그거보다는 당연히 이제 이랬을 거고요. 돈 줘요, 돈. 네. 돈도 이제 주고 이렇게 떠납니다. 근데 이제 카츄샤는 그게 아니니까 계속 이제 남자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남자는 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냥 바로 고모 집에 들르지 않고 어디 갔다가 바로 저 페테른지 모스크바를 이제 떠나버립니다. 그 떠나는 기차역에서 카테리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카츄샤가 기다리는데
요거는 그 카투샤의 시점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 장면도 정말 너무 잘 썼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차가 이제 이렇게 대기 중이든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든가 지나가든가 이런데 자기는 이렇게 추운데 막 이렇게 막 모포 같은 걸 막 뒤집어 쓰고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기차는 너무나도 아늑하고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석이 아니잖아요. 이제 좋은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렇게 카드판을 버려놓고 다른 젊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떠들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네흘리도프가 그거를 보면서 막 카츄샤가 세상이 진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저 남자는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었다고.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저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카투샤는 세상과 뭐와 선과 미와 뭐에 대한 모든 믿음을 다 버렸다라는 식의 문장이 제가 지금 말한 것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러고 이제 둘이가 이렇게 재회를 했고요. 요만큼이 이제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악의 구렁텅이에요. 톨스토이의 그 도식으로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물들이 공히 부활을 해야 되는데 누가 여러분 부활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건 잘못한 거는 당연히 네흘류도프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톨스토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 이때 19세기에 어떤 모럴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설이라는 거는 얼마나 그 당시 시대상과 인물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그런 걸 얼마나 핍진성 있게 담아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맞춰보면은 얘도 잘한 게 없는 거예요.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네흘류도프가 찾아가든가 그랬는데 이 까투샤의 그 뭐시기 할머니인지 고모인지 누군가가 그 말을 해요. 도련님은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다고 돈도 주셨잖아요. 근데 자기 단도리를 잘 못한 그 아이 잘못이죠 라고. 애를 낳았는데 애는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빨리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투샤는 이러저런 이제 허드렛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인 일은 더 못하고 쫓겨나서 세탁부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하늘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예쁜 걸로 나와요. 어쨌거나 이 카투샤가 자꾸만 이렇게 남자들이 찝적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남자들이 찝적대니까 이제는 성인 남자가 없는 집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다른 집으로 들어갔더니 이제는 그 중학생 애가 찝적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카투샤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자꾸만 이런 성적인 그런 거를 받느니 차라리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매춘부가 되기로 이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쓴 것도 굉장히 합리적, 굉장히 리얼합니다. 뭐라고 쓰냐면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 일정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적어도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카츄샤는 예쁜 거예요. 예쁘고 매력이 있어요. 남성을 끄는. 그리고 남자들은 그거를 원해요. 그거를 자기가 제공을 하면은 자기는 돈을 벌 수 있어요. 여기에 무슨 뭐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말하자면 이제 매춘의 길로 갑니다. 근데 이제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톨스토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묘사하는 톨스토이가 있고 이거를 평가하고 심지어 단죄하려는 또 설교자 톨스토이가 있는데 이 후자 톨스토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이제 명백하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바닥에 한번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카투샤는 뭡니까? 이게 이제 담배도 피우고 막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그 상인 손님을 받게 되는데 그 손님 음료수인가 술에다가 약을 타는 거예요. 근데 카투샤가 타지 않고 딴 사람이 탔든가 이랬는데 이제 마시는데 기여를 해가지고 이제 얘가 결국 형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 배심원들이 고의는 없었음이라는 그거를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는 뭐 배가 고파서 누구는 빨리 집에 가봐야 돼서 누구는 뭐 졸려서 이래갖고 그 항목을 빼먹어가지고 카츄샤가 되게 그 형을 세게 받는 걸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공무원들 특유의 게으름, 막 복지부동 이런 게 또한 이제 묘사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전체 이제 주제는 이렇게 이제 타락했던 카츄샤도 부활하고 그 다음에 네흘류도프도 그동안 지가 잘못했던 거를 깨닫고 얘도 이제 부활하고 그러고서 이제 궁극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종교로 가는 걸로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그 네흘류도프가 카츄샤 따라서 유형지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